미국의 대러시아 정책을 완전히 뒤바꿔 놓는 뉴스입니다. 오늘 1월 7일 미국은 러시아 연방의 그림자 선단에 속한 두 척의 유조선을 러시아 국기를 단 채로 한꺼번에 납포했습니다. 납포된 러시아 유조선 중 한 척 근처에는 이 선박을 보호해야 하는 러시아 연방의 군함 두 척과 심지어 잠수함까지 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미국이 유조선을 납포할 때 러시아 군인들은 지켜보기만 했고 이는 러시아인들의 허세를 드러냈습니다. 이 이야기는 주목할 가치가 있습니다. 사실상 오래되고 녹슬고 비어있는 유조선 벨라 1호는 석유를 실으려고 베네수엘라에 입항하려 했지만 미국 해안경비대의 추격 대상이 되었고 결국 항로를 바꿔 러시아 연방의 무르만스크로 향하게 됐습니다. 대서양을 건너는 동안 이 유조선은 러시아에 재등록됐고 러시아는 지원을 위해 군인을 보냈습니다. 러시아인들은 유조선의 자국 국기를 개양하면 미국이 추격을 포기할 것이라 기대했지만 상황은 달랐습니다. 이 선박은 미국의 제재를 위반하고 있었고 아침에 이를 납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일 직후 미국인들은 푸틴이 불법 석유를 운반하던 또 다른 러시아 유조선을 납포했습니다. 크렘린은 미국이 유조선을 납포할 권리가 없었다고 주장합니다. 모스크바의 일부 과격파들은 심지어 미국을 향해 몇 발의 어뢰를 쏘자고까지 주장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외무부에서는 최소한 그 유조선에 있던 러시아인들만이라도 집으로 돌려보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그것만이라도 해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전부 불법입니다. 러시아인들은 미국이 유조선을 납포할 권리가 없었다고 주장합니다. 이는 유조선들이 공식적으로 러시아 국기를 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는 멈추지 않았고 이 이야기의 가장 흥미로운 점은 이 사진입니다. 미국이 유조선을 납포하는 순간 러시아 선박들과 심지어 잠수함까지도 그저 상황을 지켜보고만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에 절정이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는 베네수엘라 정부에 러시아와 중국과의 모든 관계를 완전히 끊으라고 직접 요구했습니다. 제 이름은 알렉세이 패치입니다. 이 주제를 함께 이야기해봐요. 시작. 전에 채널 구독, 좋아요, 댓글, 텔레그램, 패치 뉴스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채널 링크는 이 영상 설명란에 있습니다. 거기서 우리는 실시간으로 들어오는 최신 뉴스를 올리고 있습니다. 최신 정보부터 전하겠습니다. 오늘 미국이 납포한 두 척의 선박 모두 베네수엘라와 관련됐습니다. 이 발표는 미국 국토안보부 장관 크리스티 뇌미 했으며 다음은 그녀의 인용문입니다. 오늘 새벽에 진행된 두 차례 작전에서 미국 해안경비대는 그림자 선단 소속 두 척의 유조선의 차례로 그리고 치밀하게 협력하여 승선했습니다. 한 척은 북대서양, 다른 한 척은 카리브해 공해상에서 작전했습니다. 유조선 벨라 1호와 모터선 소피아호는 마지막으로 베네수엘라에 정박했거나 그곳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뇌의 말에 따르면 미국 해안경비대 팀들은 국방부, 법무부, 국무부 동료들과 협력하여 그들의 전문 지식을 활용해 이번 작전을 수행했고 몇 시간 차이로 두 척의 선박을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검색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또 다른 인용문이 있습니다. 전 세계의 범죄자들에게 경고합니다. 도망칠 수는 있어도 숨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미국 국민 보호와 마약 테러 자금 차단 임무를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어디서든 반드시 저지하겠습니다. 이에 대해 러시아 교통부는 미국 군대가 러시아 국기를 단 유조선을 납포한 것은 국제법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러시아 당국은 1982년 유엔 해양법 협약에 따라 공해상에서는 항해의 자유가 보장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어떤 국가도 이 선박의 무력 행사 권리가 없다고 했습니다. 러시아인들은 국제법을 언급했습니다. 정말인가요?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는 신경 쓰지 않은 듯합니다. 이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야기해봅시다. 키예프 정오쯤 미국은 벨라 1 유조선 납포 작전을 시작했습니다.
이 유조선은 미국 봉쇄에도 불구하고 베네수엘라를 출발해 러시아 국기로 변경했습니다. 1시간 만에 미군 유럽 사령부는 베네수엘라에서 출항해 이름을 마리네라로 바꾸고 러시아 국기로 교체한 벨라 1 유조선 이 북해에서 억류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미국 군함들이 약 2주 동안 추적했던 이 선박은 미국 연방법원이 발부한 영장에 따라 제재 위반 혐의로 통제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사령부의 보도자료에서 언급되었습니다. 이 작전은 미국 국방부의 지원 아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서방우의 안보를 위협하는 제재 위반 유조선에 대한 조치를 요구한 데 따라 수행되었습니다. 여기서 모스크바가 이전에 공식적으로 미국의 이 유조선에 대한 추적을 중단해달라고 요청했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며칠 전 러시아인들은 이 선박을 신속하게 러시아 관할로 재등록했고 이제는 이 선박이 그림자 선단의 선박이 아니라 러시아인의 선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이 선박은 미국의 제재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크렘린은 유조선 납포를 공격 행위로 간주하겠다고 위협하는 등 여러 발언을 했습니다. 겉보기에는 미국인들이 물러난 듯 보였습니다. 선박이 러시아로 계속 항해했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미국 해안경비대가 잠시 멈췄다가 다시 유조선을 추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러시아는 이 선박을 호위하기 위해 잠수함과 2척의 군함을 대서양에 파견하기도 했지만 알고 보니 러시아 군함들은 그 선박 근처에 있었습니다. 그 선박이 미국인에게 억류됐을 때였습니다. 러시아 군함들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고 러시아인들은 미국인들이 그들의 유조선을 납포하는 모습을 그저 지켜보기만 했습니다. 폭스뉴스에서는 러시아 선박들이 단순히 늦게 도착해서 제때에 도착하지 못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 군인들이 공개한 사진을 보면 러시아인들이 바로 옆에 있었고 잠수함까지 부상했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또한 파이낸셜 타임스에 따르면 작전이 진행된 장소로 미 공군의 피라투스 U-28 드라코 항공기와 영국 왕립공군의 포세이돈 메리타임 리커네센스 앤 어택 1 항공기가 파견되었으며 이 항공기는 대잠수함 작전과 감시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인들에게 그냥 얘들아 괜히 움직이지 말고 전문가들이 어떻게 일하는지 구경만 해라. 괜히 건드리지 말아라고 알려준 셈이죠. 그냥 지켜보고 이제 돌아서서 여기서 떠나라는 거죠. 마치 아예 여기 없었던 것처럼 행동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CBS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이 그 유조선을 침몰시키지 않고 납포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습니다. 해안경비대의 요구에 응하지 않는 이 선박을 침몰시키는 방안도 비슷하게 검토됐었다고 합니다. 미국 해안경비대와 특수작전부대는 12월 또 다른 유조선 쉬키퍼를 납포했습니다. 이 선박은 가이아나 국기를 달고 베네수엘라에서 출항했으나 그림자 선단 소속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러시아인들은 이것이 미국의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라며 불평하고 있고 모스크바는 이에 상응하는 방식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어떻게 울 건가요? 오늘 마샤 자하로바 러시아 외무부의 대변인 알코올 중독자인데 미국인들에게 그 유조선에 있던 러시아 선원들만이라도 그냥 풀어주고 정상적으로 대우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유조선 이야기는 다들 잊은 것 같아요. 어떤 유조선이었죠? 우리 거였나요? 동시에 러시아 외교국방정책위원회 위원인 안드레이 클리모프는 억류되기 전에 러시아 국기 아래에 있는 선박에 대한 어떤 해적 행위도 중대한 사건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전쟁 직전입니다. 만약 선박이 우리에게 등록되어 있고 우리 국기를 달고 국제해역을 항해한다면 우리는 그 선박을 우리의 실질적인 영토의 일부로 간주하고 이를 방어할 모든 권리가 있습니다. 우리에겐 이를 위해 충분한 수단이 있어서 결코 가볍게 볼 일이 아닙니다. 보시다시피 클리모프는 허풍쟁이일 뿐이고 결국 유조선은 탈취당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뉘앙스를 설명하겠습니다. 러시아인들이 어떻게 미국인을 속이려고 했는지 말이죠. 미국이 유조선의 체포영장을 발부한 건 그 배가 가이아나 국기를 달고 있었지만 실제로는 허위 등록이었기 때문입니다. 각국 당국은 등록되지 않거나 허위 국기를 단 선박을 억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유조선은 2024년부터 미국의 제재를 받고 있는데 이는 워싱턴이 테러 조직 명단에 올린 이란 단체들을 위해 석유를 수출했기 때문입니다. 미국 해안경비대가 이 유조선을 추격하기 시작했을 때 러시아인들은 미국이 법적으로 이 선박을 정말로 납포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선박을 신속하게 러시아에 등록했고 이제 이건 그림자 선박이 아니라 공식적으로 러시아 선박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기 러시아 국기를 개양합니다.
이렇게 러시아는 공식 심사 없이 선박에 자국 국기를 주었고 미국이 유조선을 더는 추적하지 않길 바랐습니다. 하지만 이 계획은 실패했고 30분도 안 돼 새로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미국이 라틴 아메리카 해역에서 제재 대상 유조선 소피아를 납포했습니다. 이 파나마 선박은 베네수엘라에서 중국으로 석유를 운송 중이었습니다. 왜 두 선박 모두 러시아 선박이라고 했을까요? 러시아 연방이 베네수엘라가 미국 제재를 우회하는 데 도왔기 때문입니다. 이 유조선들은 보통 러시아 관할권을 받거나 다른 나라의 국기를 달고 운항했지만 러시아 연방의 그림자 선단에 속해 있었고 다른 나라의 국기를 달고 베네수엘라 석유를 운송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로스네프티는 베네수엘라에서 석유를 반출해 러시아산 또는 다른 나라산, 이 경우에는 미국산으로 판매했습니다. 속이려다 실패한 미국은 베네수엘라산 석유 수출을 거의 모두 차단하기로 했습니다. 펜타곤 수장 피트 헥셋은 미국이 베네수엘라 석유 운송 그림자 선단 봉쇄를 계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의 인용문입니다. 미국은 베네수엘라 석유를 불법 운송하는 모든 그림자 선박에 대한 봉쇄를 계속 집행하고 있습니다. 불법 활동을 자금 조달하기 위해 자금을 탈취하고 있습니다. 베네수엘라 국민은 미국이 정한 방식대로 합법적이고 정당한 에너지 자원 거래만 허용될 것입니다. 보시다시피 미국인들은 러시아가 유조선 보호를 위해 잠수함과 군함을 보냈다는 사실도 신경 쓰지 않습니다. 푸틴의 허세는 또 통하지 않았지만 이는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오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베네수엘라 임시 대통령인 델시 로드리게스에게 러시아, 중국, 이란, 쿠바를 나라에서 추방하고 이들 국가와의 모든 경제적 관계를 끊으라고 요구했습니다. 이 소식은 ABC 뉴스의 정보통들이 전했습니다. 또한 그들에 따르면 베네수엘라는 미국과의 석유 채굴 분야에서 독점적인 협력에 동의하고 중진류 판매 시 미국에 우선권을 줘야 한다고 합니다. 라틴 아메리카 국가 당국은 워싱턴이 더 많은 석유 채굴을 허용하기 전에 이러한 요구사항을 충족해야 합니다. 한 소식통에 따르면 미국 국무장관 마르코 루비오는 1월 5일 의회 의원들과의 비공개 브리핑에서 워싱턴이 베네수엘라의 유조선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이 모든 조치를 취하도록 강요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마르코 루비오는 카라카스가 석유 비축분을 판매하지 않으면 재정적으로 파산하기까지 몇 주밖에 남지 않았다고 언급했습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는 베네수엘라 임시정부가 미국에 최대 5천만 배럴의 석유를 넘길 것이며 이 원유는 시장 가격에 판매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 자금을 베네수엘라와 미국 국민의 이익을 위해 사용하도록 직접 관리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결국 모든 통제권이 워싱턴의 손에 넘어갔기 때문에 여기에는 러시아인들이 있습니다. 잠수함을 수리했으니 이제 다시 가져가거나 평소처럼 운반하면 됩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의 의견과 결론을 이 영상 아래 댓글로 남겨주시고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 그리고 좋아요도 잊지 말아주세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건강 조심하세요.